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 영상과 함께 하시죠. 제 영상 끝까지 오신다면 부가가치세 어렵지 않게 실제 납부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는 여러분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며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신고하셔야 된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목 하단이나 옆에 더보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 후 본인이 원하는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만, 예를 들어서 나는 신고하는 데서부터 볼래 하면 거기만 클릭하시면 되고, 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나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곳만 보시면 됩니다. 챕터 기능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제 영상을 보시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부가세를 같이 신고한 뒤 납부하는 방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신고는 핸드폰에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면서 직접 신고하실 분은 와이프나 가족이나 지인, 아들, 딸 등의 핸드폰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본인 핸드폰으로는 홈택스 어플을 켜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불편합니다. 오늘만은 영상 시청 전 미리 다른 핸드폰이나 집에서 PC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 4,8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리고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까지의 중간과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리고 8,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일반과세자가 되거든요. 일반과세자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영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같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리고 가맹사업자, 카카오티나 우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거나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 사업자님들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리고 폐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폐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환급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확 줄일 수 있나요? 꿀팁. 자, 그리고 실제로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17제 납부하는 법까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핵심 키워드들이 제 오늘 영상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VAT라고 하는데 Value Added Tax라고 해요.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된 금액이고 개념이라서 1년간 내가 회계기간 동안 잠시 홀딩하고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 돈이 아닌 돈이에요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잠깐 나한테 들어왔다 다시 나갈 돈이 부가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일반 요식업자나 자영업자들도 한 달에 몇십에서 몇백만 원까지 부가세 적금을 따로 모아두기로 해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드로 하면 돈을 더 받는 이런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들은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게다가 부가세는 소득의 척도죠.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등을 만들 때 부가세 얼마인지 꼭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점 반영 시에도 소득 관련 부분에 부가세나 개인 소득 증빙이 들어가는 만큼 부가세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 얼마인가요? 납부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간이가세는 8천만 원 미만은 전부 다 간이가세죠. 간이가세는 매출의 약 1.5%를 곱하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와요. 자, 일반과세는 매출의 5에서 6%, 평균적으로 5.5%를 곱하면 납부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전년도 내가 매출이 6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대략 9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따로 내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매출이 9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평균 5.5%를 잡고 실제로 약 450만 원 정도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를 확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세율을 30%로 늘리고 매입세 공제를 0.5%로 낮췄기 때문에 매입을 1,000만 원이나 잡혔는데 5만 원만 덜 내는 효과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 빼는 세무사가 와도 부가세를 확 줄이는 건 힘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세금 구조상에서 4,800만 원 이상은 전체 매출의 약
1.5%는 부가세를 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800만 원 미만은 어떡하죠? 서울의 경우 조합 일괄 위탁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어요. 2022년 신규자 중에 월 평균 400만 원 미만자, 내가 시작한 달부터 3개월치 평균이 월 평균 400만 원입니다. 아, 세금 벌써부터 머리 아픈데 집으로 가면 되나요? 네, 서울의 경우 5만 원을 내면 집으로 가시면 되긴 하는데 엄청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거 감안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맹자는 어떡하나요? 네, 가맹의 경우에는 총 매출이 4,800 미만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카카오 티블루 같은 경우는 팀원이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활동비 그리고 호출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4,800 미만이어도 중간가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가세자는 전부 다 개별 신고 대상이죠. 예, 특히 카카오 티블루, 우티 가맹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티도 마찬가지죠. 팀원이 매출에 자동 결제 앱 매출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맹자도 4,800만 원 미만일지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우티콜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티가 매출 자료를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티에서 2022년도 개인 택시 매출 내역 보여줬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사장님.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티 운행 수입을 안내드립니다 하고 기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차번호 나와 있고 총 매출 183만 6,100원. 통행료 제외된 금액입니다. 직접 결제는 티머니, 로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및 호출료 108만 8,761원, 통행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일단 요 자료를 여러분께서 항목별로 지금 우티 거를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 프로모션 및 호출료 이거 지금 108만 8천원은 운송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종소세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기사님의 세금 신고를 위한 소득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타 뭐 문의사항은 여기다가 문의하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0일 날 요 문자가 왔을 거예요. 조합에서 온 건데 신고 금액 정정 안내에서 최종 네, 수입에 대한 문자가 왔습니다. 2022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제 차번호 나와 있고 이영민님의 티머니 등 택시 운임 관련 매출액이 얼마고 카드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가 얼마고 통행료가 얼마고 이므로 부가가치세 개별 신고 대상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행료는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매출액에는 플랫폼사 카카오 우티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 매출입니다. 자, 요거 별표. 그러니까 아까 우티는 참고로만 하시고 조합에서 보내준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역산해서 다시 한번 맞춰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자세한 신고난 방법 및 준비 서류는 회보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도대체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된다.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 택시도 포함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음악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자, 여기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나오는데요. 일반과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그러니까 매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일반 과세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간이가세. 간이가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앱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3%로 세율을 올렸고 매입 공제를 0.5%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긁어도 2천만 원을 긁어도 10만 원밖에 줄어들지 않는 효과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중간과세도 생겼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 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80%에 가까운 개인 택시 사업자님들이 전부 다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요. 신고 납부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의 경우입니다.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가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과세 기간 1기, 2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간이가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8천만 원 밑으로는 전부 다 간이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과세기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 1월 21일에서 25일까지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다만 나오죠.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와 예정 부가세 기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금액에 따른 사업자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은 8천만 원 이상이고요. 8천만 원 포함이죠.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이것이 납부세액이 되고, 간이가세는 8천만 원 미만은 전부 다 간이가세다.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개인 택시 3%죠. 에다 10% 곱하고 마이너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의 0.5%. 그러면서 간이가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작년 6월 30일 이전에는 여기 운수업이 20%였는데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이 30%, 지금 10%나 부가가치율을 늘렸어요. 자, 그러니까 4,800부터 8천만 원까지 자유롭게 들어오고 1년에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안내문이었고, 이제 택시만을 안내문 보겠습니다. 자, 일반인 시청자분들은 여기는 건너뛰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보셔도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매입자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동부지부에서 보내줬던 안내문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 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세무사, 위탁조합 일발 신고와 함께 조합원 개별 신고로 직접 누워 안내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택시 사업 관련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조합의 세무사 일발 위탁 신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년도 매입 및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기간 1월 25일까지고요. 4,800만 원 미만자 세무사 위탁 조합 일괄 신고. 다음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서 세무사 위탁으로 일괄 부가세 신고를 해드립니다. 적용 대상 택시 사업 관련 총 매출 4,800만 원 미만자. 그러니까 질문 많이 올라오죠. 내가 4,800만 원 1년 동안 미만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 신규하신 분들 많아요. 나 7월 달에 신규해서 4,800만 원 미만이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월 평균 따져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신규 인가자 중에 월 평균이 400만 원 미만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10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매출이죠. 1,2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1,200만 원부터 개별 신고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신고 금액 매출액이죠. 티머니 카드사 매출 자료에서 통행료는 뺍니다. 그리고 가맹사 수입,
매출이 전혀 없는 자도 영원으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대리운전자가 있는 경우 개인 택시 대리라고 하죠. 대리운전자 카드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해서 예외사항. 본인이 직접 개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임의로 택시사업 관련 매출 상향 신고하려는 경우 지부에 1월 10일까지 사전 통보하셔야 되고요. 자, 중도 과세 유형 전환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거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간이에서 일반, 일반에서 간이로 되신 분들은 6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됩니다. 별표요. 개별 신고 대상이다. 자, 중도 간이 가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변경되어 예정 신고 및 예정 신고 납부 대상자도 개별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가맹 사업자 카카오 티블루나 우티 등은 티머니 매출 외 추가 매출액이 있을 시 총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가맹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죠. 실제 매출은 4,800이 안 됐지만 8천만 원 일반 과세도 마찬가지예요. 7천만 원이었지만 중간에서 주고받는 어떤 이런 광고 활동비 명목들이 전부 다 매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인 일반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호출 수수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우티는 티머니 매출에서 자동 결제 앱 매출에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매출을 누락시키면요.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가산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원 개별 신고, 직접 신고, 일괄 신고 제외 대상. 자, 적용 대상. 택시 사업 관련 총 매출 4,800만 원 이상자. 그러니까 4,800만 원부터 전부 다 개별 대상이다. 개별 신고다. 자, 이거 얘기했죠. 작년 신규자는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자.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합이 월 평균 매출액을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사업면허 인가일을 기준으로 추정 분류하며 안내함에 따라 실제 월 평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택시 사업자 여러분 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단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 확인된 경우로서 지부에 1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매출액 통보하고 일괄 신고 신청 가능하다. 고급 택시들도요. 자, 추후 일반 과세 대상자, 첫 매출 8천만 원 이상자 이런 분들도 전부 개별 신고 대상이다. 자, 2022년도에 매출이 처음으로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자는 보통 일반 과세 적용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7월 1일부터 적용이고 가입 첫 해는 간이과세사 신고 기준으로 납부한다. 8천만 원이 넘어갔지만 일단은 첫 해니까 간이과세자로 들어갑니다.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가세 면세 기준으로 사셨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올 7월부터는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자, 그러니까 올 7월 신고 시에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고요. 하반기에는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휴지 신고자, 폐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미신고자 및 오류 등록자도 개별 신고 대상입니다. 자, 중도 과세 유형 전환자 간이에서 일반, 일반에서 간이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중도 간이 가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변경되어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금액 납부자도 전부 다 개별 신고하셔야 된다. 자, 일반 과세자 당연히 개별 신고하셔야 되고요. 일반 신고 대상자 중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자 조합에 일괄 신고 제외 신청을 한 자도 개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열 번째, 플랫폼 가맹 사업자는 티머니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 2022년 인가자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인 자 계속 얘기 나오죠. 자, 신고 자료 준비합니다. 티머니 제공 매출 자료, 가맹사 수입 등 조합 문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 매출액, 구색첨 현금 영수증 제외, 수기 입력, 통행료와 카드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우편과 조합 메시지로 안내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인 일괄 위탁 신고 대상자는 안내가 제외되었다. 자, 참고사항으로 티머니에서는 택시요금 카드 매출, 국세청 현금 영수증 제외, 수기 입력, 통행료 부분 및 가맹점 수수료 자료에 대해 1월 초 개별 발송 예정. 저도 이거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관련 내용 및 단말기 내역은 티머니 택시 단말기 관리비 내역은 티머니 택시 접속 후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조합에서 온 문자란 티머니 택시 들어가서 역산해서 맞춰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매입 자료 준비합니다. 매입 자료 조금 복잡해요. 매입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정표, 차량 구입비, 일반 과세만 해당이 되죠. 간이 과세는 왜냐하면 차량 구입 시에 이미 부가세를 면세받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으로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게다가 유류세, 택시요금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 카드 단말기, 관리비 및 단말기 통신비, 차량 수리비 및 정비, 대금, 오일 교환비, 각종 차량 부품비, 내비게이션 수입비, 블랙박스 구입비, 핸드폰 구입비 및 통신비, 통신사에 미리 사업자 등록 신청하셔야 되고요. 월정 주차료, 각종 자동차 검사료, 기타 개인 택시 사업을 위한 각종 비용, 이거를 홈택스의 사업자용 카드를 종류별로 미리 등록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과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는 경우는 조금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니까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거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고 내가 영수증 일일이 다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 될 거예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가맹점 정보와 영수증 건별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실물이 있어야 확실해요. 카드 번호와 상대방 사업자 등록 번호, 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중간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금액 납부금액을 감안해서 2022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세무법인 신고 편의 제공해주고 있죠. 세무법인 해안에서 간이가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에 대해 5만 원을 받고 신고대행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1월 20일까지 지부사무실에 파견합니다. 문의 전화는 803-2150이다. 자, 기타 사항, 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고치 않거나 국세청 등록번호와 상이하게 등재된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말소되거나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부가세 조합 일괄 신고가 불가하며, 부가세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가 가능하고, 직권 말소 시는 유류세, LPG 면제가 불가하죠. 항상 조합에 등재된 사업자 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라. 서로 다른 경우는 반드시 통보하길 바라겠고요. 집으로 날라오는 조합비 영수증에 제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가세 신고 금액에 따라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자, 타업종과 겸업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자, 요거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함에 따라 개인 택시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임에도 일반과세로 적용된 경우는 세무서에서 잘못 적용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세 면제 등 택시는 8천만 원 미만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등록된 경우.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및 일반과세자 적용 변경 시기 안내. 매출액이 2022년도에 작년에 8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23년 1월에 22년도분 부가세 신고 시 관이가세자로 신고를 하고요. 올해 상반기분도 6월에 간이가세자로 신고하면 되냐? 자, 올해 하반기분 7월에서 12월까지는 일반과세로 전환되게 되니까 내년 1월에는 일반과세로 신고하셔야 된다. 좀 머리 아프죠? 이때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110조 제1항. 자,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계속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 많지는 않으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행료로 인해 8천만 원이 넘어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청 기간 중 반드시 정정 신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역으로 일반과세인자가 2022년도 총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23년 1월에 22년도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고요. 상반기에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되나 23년 하반기에는 간이가세자로 전환해서 24년 1월에 간이가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국세청에서 23년 6월 초에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가세자로 정정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정정 신청을 하여 간이가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본인 직접 신고 대상자 간이가세자 수준 개별 세무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드 매출은 4,8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통행료 빼고 그러면 총 매입 비용이 1,177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4,810만 원에서
부가세 10%, 부가세율 30% 곱하고요. 이게 144만 3천 원인데 세액공제는 발액세액공제가 4,810만 원, 총 카드 매출액의 1.3%니까 62만 5,300원. 자, 그리고 수치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0.5%죠. 매입이 1,177만 원입니다. 이게 58,850원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에서 2를 더하니까 세액공제가 68만 4천 원이다. 자, 납부세액은 아까 산출세액인 144만 3천 원에서 68만 4천 원을 빼니까 약 75만 8천 원. 자, 대략 총금액의 1.5에서 1.6% 보면 정확합니다. 자, 참고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발생 시, 나 마이너스 발생하던데요. 납부액 환급 받나요? 아닙니다. 0원이죠. 간이가세의 경우에 환급은 없습니다. 통행료로 인해서 4,800만 원이 넘어서 부가세 신고하게 된 경우 카드 매출액에서 통행료는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매입공제 대상별 준비자료 안내. 매입공제 대상 현금 사용 시는 세금계산서, 국세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자, 차량 구입비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면제 없죠. 해당 사항 없고요. 일반 가세자는 공제 대상이니까 이거 아마 사업자번호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차량 유류 때 한 개의 주거래 충전소에서 한 개의 고정카드로 사용 시 가장 편리하다. 특히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면 매입공제 편리합니다. 유류보조금 차감 전 유류매입카드 대금으로 매입대금 작성. 자, 홈택스에 직접 신고 시 신고 전 미리 카드사로 1년 카드 매출 내역을 요청합니다. 조합 복지 충전소 이용 시 충전소나 지부에서 전체 거래 명세서 보조자료 교부 가능하고요. 사업자 카드로 등록된 유류보조금 카드로 생활용품 구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택시요금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 카드 단말기, 통신비 등은 티머니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에서 티머니 택시로 검색 후 로그인, 좌측 전체 메뉴, 수익금 조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티머니사 이용자는 운임카드 매출액, 가맹점 수수료 내역을 1년 초에 자택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차량 정비, 수리비, 오일 교환비, 부품비, 내비, 블랙박스 구입비, 기타 차량 용품 등도 매입세 공제로 가능하죠. 매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현금 결제 시에는 세금 계산서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행 요구하시고요. 조합 상조회에서 사고 처리한 보상비도 매입 공제 가능하다. 단 조합이 세금 계산서를 수령함에 따라 홈택스에서 출력 및 신고 시에 적용이 된다. 핸드폰 구입비 및 핸드폰 통신요금, 콜비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죠. 사업용 신용카드로 핸드폰을 가급적이면 구입하시고요. 매입공제 편리하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 후 통신요금을 매입공제합니다. 자, 주차료도 매입공제 포함되죠. 부가세가 포함된 일반 과세 주차장에 주차 시, 월정 주차 시 세금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시고요. 등록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검사료,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 신차는 2년에 첫 검사하고요. 그 이후 1년마다 검사를 하죠.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 전기택시 나옵니다. 전기택시 전기요금은 자가 설치 시 한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물품 구입비, 기타 개인 택시 사업을 위해 구입 및 이용한 대금 공제받은 후 사업용으로 사용함을 입질지 못할 시 탈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가산세 대상이고요. 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 물품이나 부가세가 없는 거 구입하는 경우, 간이가세인데 자동차 구입비 안 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택시 사업용 세금, 조합비 다 안 됩니다. 자, 면세사업자, 간이가세자가 공급하는 물품 비용, 2박 1일비, 택시비 등 안 되고요. 개인 택시 사업용, 이외의 비용, 가사용 등. 자, 홈택스 가입 안내, 사업자 카드 등록 및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유가보조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 후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부가세 신고 시 원하시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부가세 홈택스 신고 시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유가보조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일반 신용카드는 개인 택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공제 대상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공제받은 경우 탈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홈택스 가입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 유가보조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카드 사용 금액에서 유가보조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일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 여기 커뮤니티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안내 멘트를 올린 거 여러분 보셨죠? 부가세 신고 서두르시 마시라고 등록과 관련된 사전 안내 말씀을
끝까지 보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쭉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을 하셔라. 요거 하고 그다음에 건별로 이렇게 불공제 대상을 건건이 공제 대상으로 체크해서 변경해라. 요거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사업용 신용카드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 발급에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이거 눌러보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있고요. 오늘 할 거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거 일별 월별 분기별로 있는데 일단 월별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자, 요거를 건건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 만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앉으셔서 이거 꼼꼼히 변경하셔야 돼요. 이거 한 건에 4만 원짜리 지금 4만 7천 원짜리 변경하면 0.5% 잡고 약 200원에서 250원 정도 여러분 버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4월 달 거 보겠습니다. 날짜별로 월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두시고요. 공제 여부는 불공제 대상만 변경할 거기 때문에 불공제 대상하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송파 복지 충전소, 부평아시 충전소, 복지 상일 충전소, 복지 개화 충전소 이렇게 4개를 일단은 공제로 다 바꿉니다. 공제로 바꾸고 변경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차례대로 차분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온 것만 정리하고 이제 신고하러 갈 거예요. 자, 매출 자료 조합에서 온 문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블 체킹 하셔서 자, 티머니 카드 매출액 얼마인지 조합 문자는 우티가 지금 카카오랑 오티 다 포함된 거예요. 얼마인지 놔두고 현금 영수증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금 영수증 얼마인지 따로 적어둡니다. 자, 그 다음에 티머니 통행료 얼마인지 우티 통행료 얼마인지 이렇게 각각 체크해 놓고 신고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세금 관련 어플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거는 국세청 손택스하고 모바일 지로 2개거든요. 요거를 미리 깔아두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손택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자, 손택스에 들어왔습니다. 신고 납부 버튼 누르시고요.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간이 무실적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매출액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 간이가세지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외 요거를 신고하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임대업 외 눌러줍니다. 제 개인정보 나와 있고요. 저장 후 다음 버튼 눌러주겠죠. 자, 매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눌러줘야 되겠죠. 자, 자동으로 매출 금액과 공제세액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보여집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매출 금액, 매출세액, 신용카드 매출 정보 발행세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 쭉쭉쭉 나오고요. 실제 납부할 세액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자, 신고서 제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 결과 번호하고 일시 나와 있고요. 자, 제 사업자 번호 나와 있고 납부할 세액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전자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 전자 납부하러 한번 가보죠. 자, 조회 납부 확인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납부하기 눌러줍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추가 인증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납부하기 눌러줍니다. 자, 전체 항목을 약관에 동의하고 납부하기 눌러줍니다. 납부하시겠습니까? 확인. 지로앱을 연결하시겠습니까? 네. 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걸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게 틀렸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수정이나 납부 전에 수정이나 정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수수료 없이 여러분 오늘 납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납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제 영상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